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정부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어요. 공공주도 3080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보도자료가 배포됐는데 서울에 32만호, 전국적으로 83만호의 주택부지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부 이름으로 보도자료가 하나 있고요.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도자료가 하나 더 있어요. 두 개를 합치면 거의 책 한 권 정도 분량이 되는데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에 꽤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은 짚고 가셔야 하는 내용이에요. 이왕이면 저랑 보시는 게 쉽죠? 양이 좀 많아요. 이걸 하나하나 분석해 보실 분이 아니라면 내용을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중요 내용과 정책 기조만 제가 추려서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 국토부 보도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보도자료 앞부분 일부를 캡처한 것이고요. 일종의 줄거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한다. 압도적 물량 공급. 이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되돌아보면 초반에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좀 양성화하는 정책을 폈어요.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인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주택 임대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임대 사업을 음지에서 양지로 올리는 정책을 초반에 펼치면서 동시에 주택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쳐나갔죠. 그런데 여기서 좀 미스가 발생한 게 많은 전문가들이 공급과 함께 해야 한다고 주구장창 얘기했는데 주택 공급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건 해결 방안이 아니다. 정부에선 이 생각이 굉장히 확고했습니다. 초반에는 문제점을 투기로만 봤고 이후에 투기를 잡겠다는 정책만을 연달아 펼치다가 다주택자, 2주택자까지 옥죄어서 시장에 물량이 나오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죠. 이렇게 하나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시장 공급 정책, 즉 전체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더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진 그걸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왔는데 시장은 예상과 전혀 반대로 돌아갔죠. 결국 몇 개월 전부터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국토부 장관이 교체되고 나서 나온 첫 번째 큰 대책이 바로 대규모 공급 정책입니다. 그것도 대놓고 압도적인 물량을 공급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정부가 과거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대놓고 인정하진 않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분명히 정책의 기조가 바뀌고 있고요.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서울에만 32만 호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분당 신도시 3개, 강남 3구의 아파트 숫자를 합친 것과 비슷한 물량이라고 해요. 전국적으로 83만 호인데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인 건 맞습니다. 자,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정부 주도, 즉 공공 위주의 공급 정책이 될 것이란 얘기예요. 정부 주도하에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장점이 확실해요. 정부 각 기관에서 유기적으로 협조한다면 기간이 상당히 단축됩니다. 각종 요건을 확인하고 인허가에 드는 과정으로 사실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정부 주도로 한다면 이 시간을 확실히 단축할 수 있어요. 다만 정부 주도 하에서는 꼭 따라오는 게 있죠. 초과이익 환수 그리고 이익 공유제, 이 두 가지 문제가 항상 따라오고 이건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 내에서는 여기에 대한 보완책도 일부 있어요. 일단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면 거기서도 분명히 시간 단축으로 인한 이익이 생겨요. 그리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원주민과 토지 주인들의 이익을 보장하겠다. 과도한 기부 체납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걷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affordable housing, 발음이 완벽하지 않은 건 기분 탓이겠죠. 이건 뭐냐? 적당한 가격의 주택이란 뜻이죠. 지금 주택 가격에 거품이 많이 껴있으니까 공공분양을 통해서 적당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적정 금액으로 잘 통제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눈여겨보실 것은 공공분양에서의 청약 제도가 변경됩니다. 현재 공공분양은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이 있죠.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예전에 구분하면서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 중에서 공공분양 특별 공급 말고 공공분양 일반 공급 물량은 8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100% 순차제, 85제곱미터 초과에서는 순차제와 추첨제 각각 반반씩 이렇게 당첨자를 선발했어요.
추첨제는 다들 아실 테고, 순차제라는 것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순서대로 당첨되거나 한 달에 10만 원을 한도로 한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거예요. 예전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즉, 공공분양 일반 공급 중에서도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100% 순차제로만 당첨제를 선정하다 보니까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고 저축 총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젊은 층들은 상대적으로 공공분양에 당첨될 기회가 아주 적었단 말이죠. 특히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는 거의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걸 수정하겠다는 겁니다. 가입기간이 짧고 저축총액이 적은 젊은 층들의 당첨 기회를 올리도록 하겠다. 어디에서? 공공분양 중에서도 특별 공급이 아닌 일반 공급 물량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얼만큼 100% 순차제로 하던 것을 순차제 70%, 추첨제 30% 이렇게 바꾸겠다. 누구를 위해서? 젊은 층들을 위해서.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중년층이나 노년층이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정부의 주문은 이런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달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중년층과 노년층도 예전에 비해서 당첨의 기회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는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과감한 규제 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용적률을 상향하고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이해되시는 부분일 테고요. 제초한 미부가 개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브리핑 자료만큼은 웬만하면 줄임말을 안 썼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긴 한데, 이 제초안이라는 것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부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민간 재건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랑 지금 국토부 발표 내용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 주도로 하게 되는 이번 대규모 공급 대책에 해당하는 재건축에서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앞으로는 모든 재건축에서 초과이익을 걷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요. 위에는 개발이익 공유라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 밑에는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가능하냐? 재건축 초과이익을 걷지 않고 기부채납 부담도 줄여주면서 개발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이 가능하냐? 이건 정부의 아주 강력한 자신감이라고 보여지는데, 개발이익이 극대화되면 가능합니다. 개발이익이 아주 커지면 개발되는 지역 원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토지를 제공한 토지주들에게도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고, 그래도 남는 이익으로 공공사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개발이익이 아주 커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용적률을 상향시키면서 고밀도로 개발하고 정부 주도로 시간을 확 단축시키겠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이론으로는 전부 다 윈윈이긴 한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속도도 아주 중요해요.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면 그 시간에서 까먹는 마이너스도 아주 많습니다. 반대로는 정부 주도로 아주 강력하고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어요. 개발이익 공유를 보시면 토지주 추가이익이란 말이 있는데, 토지주에게는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사업 시행으로 인한 리스크는 공공이 대신 부담하겠다. 이런 내용과 함께 토지주에게 분담금 없는 주택, 오래 장사해온 상인에게는 새 건물로 재정착할 기회, 다가구 월세 수입에 의존하는 어르신들께는 매달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리츠 주식, 이런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생활 SOC는 국민생활 편익시설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하수도나 가스, 전기 같은 기초 인프라와 문화, 체육, 보육, 의료, 복지 이런 시설들을 확충한다. 세입자 보호는 개발이 시행되면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사무실 임차인이 외곽으로 내몰릴 수 있잖아요. 이 중에서 취약계층에게는 임시 영업공간을 제공하거나 그곳에 건설되는 새 아파트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그런 방안이 나와 있고요. 한 번에 모두 개발하거나 무작위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순서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면
개발되는 순서에 맞춰서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 멸실에도 이주 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나 공공자가주택을 만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공공자가주택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내용이기도 한데 크게는 토지 임대부 주택과 환매 조건부 주택으로 나뉩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이란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아파트 501호를 분양받았다 이러면 그 건물의 501호라는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그 501호에 속해 있는 토지 지분까지 분양받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분양에서 토지 지분은 팔지 않고 501호라는 건물의 물리적인 공간만 파는 겁니다. 그리고 당첨된 사람이 나중에 되팔 때는 공공기관에 되파는 거예요. 여기에 따른 이점이 뭐냐면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아주 저렴해져요. 토지 지분은 LH에서 계속 소유하고 건물분만 파는 거니까. 단점은 뭐냐면 LH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없습니다. 토지를 소유하긴 하는데 활용도 못하면서 분양가는 확 떨어지니까. LH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주변 아파트 가격이 막 올랐어요. 근데 그게 내 것이 아니야. 나중에 되팔 때는 인근 시세에 맞춰서 내 맘대로 파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룰에 의해서 LH에 되팔아야 하니까 주변이 막 올라도 나는 시세 차익으로 인한 기대 이익이 없는 거죠. 환매조건부 주택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게 공공자가주택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실 이건 변창흠 장관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노무현 정부 시절과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추진이 됐었는데 실제로 만들어지진 못했죠. 왜? 사람들이 반기지 않으니까. 이유는 다들 아시죠? 요즘 말로 하면 분양이라 쓰고 전세라고 읽는다. 청약통장 사용하고 전세 사는 것과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식의 반발이 많아서 실체화되지는 못했던 정책인데 지금은 이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한참 이슈가 되었던 토지 공개념의 연장선에 있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내용이죠. 토지주에게 충분한 수익을 보장하고 사업기간을 단축시키면서 리스크는 공공이 부담한다는 내용. 민간의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창출한다는 것은 그냥 보너스 멘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3장의 자료는 보도자료 2페이지 맨 첫 번째에 나온 정책의 줄거리를 3개로 나눠서 캡처한 것이고요. 그 나머지 수십 장은 그 내용을 설명하거나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복잡한 표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굳이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이번 공급정책의 3가지 큰 줄거리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공급대책은 시장에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우선 그동안의 규제 위주 정책에서 대규모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돌아섰다는 것. 주택 문제는 공급으로 해결할 문제가 절대 아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가 이번에 완전히 돌아섰다는 얘기죠. 여론과 표를 의식한 것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문제점의 원인을 원점부터 다시 되짚어보지 않았다면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재건축과 재개발의 규제는 늦추지 않겠다. 공공으로 가겠다. 이 부분도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일단 이번에 발표된 정책이 정말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이끌어 가려면 관계부처의 협력은 물론이고 법률을 수정하는 입법부와 해당 시민들까지도 아주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해요. 개발 과정에서 아주 강력한 통제와 동시에 이해관계인들에게 강력한 통제만큼의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큰 저항 없이 이걸 밀어붙일 수 있어요. 분명히 이 부분을 알고 정책을 발표했겠죠. 그렇다면 강력한 추진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해석한다면 그만큼 빠른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정부가 현재 인지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어쨌건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크게 실감하고 그에 상응하는 과감한 공급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큰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번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기대이익을 창출해내고 그 기대이익의 일부로 공공사업도 진행하면서 나머지 일부로도 기존 사람들의 재산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사유재산의 침해를 얼마만큼 막으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추후에 또 지적해야 할 몫이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